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많은 분들의 걱정이 아직까지 큰 상태고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가짜 뉴스와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수술 상황, 치료 상황, 또 예후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용빈 의원께서는 마을 주치, 마을 의사로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셨고, 결국 이 전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에 있어서 또 잘 저희 시청자분들께 설명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또 특별히 모셨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말 끔찍한 일, 우리가 전혀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건데요. 굉장히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네. 사실은 인간의 목이라고 하는 게 심장에서 뇌로 올라간 큰 혈관들, 그렇죠. 또 뇌에서 전신으로 가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급소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당시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획된 범죄로 비춰졌거든요. 네. 특히나 사용한 도구가 양날에 있는 그런 칼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조금만 찔러도 굉장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흉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특히 우리 당원들이 염려를 하시고, 지역의 우리 당원들께서 지난 단식 기간 동안 곁을 지켰던 의사로서 네. 빨리 달려가서 우리 대표님 상황을 좀 옆에서 좀 잘 살피고 예. 또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서울로 달려갔었고요. 네. 다행히 수술이 아주 잘 끝나서 굉장히 이제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라든지 네. 억측들, 뭐 음모론, 뭐 자작극, 뭐 이런 이야기들, 심지어는 뭐 젓가락으로 뭐 찔렀다, 뭐 예. 또 물감을 뿌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정치의 현실이 지나치게 생명을 네. 간과하고 있는 도외시하는 상황, 또 양극화된 정치 현실에서 네. 이렇게까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허. 정치인의 하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지금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거, 그 가짜 뉴스는 정말 사실이 아니죠. 네. 사실 그 흉기로 찔렀을 때 발생한 상처에 대해서 열상이다, 뭐 이런 표현도 그러게요.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이게 열상이고 1cm에서 1.5cm의 열상이다, 이렇게 맨 처음에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보통 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이기는 합니다. 열상 그러면은 예. 피부에 난 상처를 의미하는 거죠.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었을 때 발생하는. 네. 예. 그러나 이제 자상 그러면은 어떤 흉기나 칼이 조직 깊이 들어가서 아. 내부의 장기나 조직을, 네.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켰을 때 이러한 상처를 자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네. 경정맥을 손상시켰는데 그것도 상당히 굵은 내경정맥을 손상시켰단 말이죠. 네. 이 내경정맥이라는 것은 뇌에서 심장 쪽으로 피가 이제 돌아가는 예. 그런 혈관이고, 직경이 상당히 굵어요. 그래서 많은 혈액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지금 한 9mm 정도의 손상이 생긴 건데, 내경정맥의 원둘레로 보면 네. 60% 정도 손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상당히 심각한 손상이죠. 왜냐하면은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네. 혈액의 압력으로 생각하면 높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출혈이 생겼을 때 출혈의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지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아하. 삽시간에 많은 피를 흘릴 수 있는 예. 그런 혈관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지혈을 하더라도 네. 거기서 새어나오는 피가 조직 내로 스며들어서 큰 혈괴를 형성할 수 있고, 예. 그것이 또 다른 신경이나 이런
호흡기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잘 일단 지혈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 제가 듣기로는 천준호 의원이 비서실장이시잖아요. 곁에서 굉장히 응급처치를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앰뷸런스가 도착하는 데까지 한 20여 분이 걸렸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때 시간 좀 오래 걸렸어요. 사실 경동맥 손상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기간 안에 과다출혈로 쇼크에 빠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천운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의 손상.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런 얘기도 네. 많이들 하고 계시던데. 경동맥 손상의 경우에는 네. 피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정도로 압이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참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서울대병원의 집도의가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다. 그러니까 혈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흘러나온 피가 고여. 주변에 스며들어서 이거 이제 굳잖아요. 네, 그걸 피가 이제 굳으니까. 피떡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게 고여 있었다. 네, 다행히 동맥의 손상은 없었고 주위에 뇌신경이나 다른 식도나 기도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 장기 주변에는 늘 신경과 중요 혈관들이 다 분포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정맥 이런 내경정맥 주변에도 작은 동맥들, 실핏줄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손상이 될 수 있고요. 네. 이러한 혈관들이 완벽하게 지혈이 되지 않으면은 지연출혈, 그러니까 수술 후에도 완벽하게 처치가 안 된 경우에는 네. 또 출혈이 천천히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현재 세밀하게 수술이 다 잘 알겠네. 됐다는 뜻은 네. 그러한 지혈도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도의의 얘기도 이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었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고 또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이 부위, 그렇죠. 상처의 부위와 깊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좁은 부위에 중요한 조직들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 그러니까 호흡기, 신경계, 이 혈관계 이런 것들이 네. 다 이렇게 하나의 그룹 이렇게 묶어져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여러 장기들이 손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천운이죠. 그래서 뭐 수술의 성공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집도의가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사실 이 부산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온 것에 대해서 특혜 아니냐 네.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었고 그리고 왜 부산에서 안 하고 서울로 왔느냐 이거 지방 의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거 네네. 이제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가 됐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현장에 상황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보는데 아하. 제가 이제 그것을 지나고 나서 이게 맞았다 틀렸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판단이 네. 적절하게 이루어진 상황 아니었겠나 아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특히나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제일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됐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뭐 집도회가 얘기하는 것은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중증외상 최종 치료센터로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좀 난이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들이 치료하는 곳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산대에서 전원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많은 혈관 외과 의사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따라서 부산대에서 전원 요청을 했고 서울대병원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 있었다. 예, 그런 현장의 상황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분들의 판단이 네. 제일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의 난이도 문제, 또 어디서 수술해야 어디서 치료를 해야 네. 후유증 없이 잘 치료가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을 거친 전원이었다. 이렇게 또 서울대에서도 설명을 했고, 다행히 뭐 동맥의 손상도 없었고 식도나 기도의 손상도 관찰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목 이 정맥, 내목 이 정맥 여기 1차 봉합을 해서 혈관 재건술을 시행했다고 해요. 네. 혈관 재건술 이건 좀 어떻게 그래서 좀 봐야 어려운 됩니까? 말이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제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거 이것을 이제 재건술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칼에 의해서 손상이 돼서
혈관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잘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들을 잘 원래 모양대로 살려주는 그런 수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집도의 설명만 들어봐도 이 피떡이나 고름이 수술 부위에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집어넣고 상처를 봉합했다. 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대개 이제 신부 상처를 동반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혈액이라든지 네. 또는 림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세균 감염의 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고 환부를 덮지만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바깥으로 예. 배출을 시켜줘서 잠재적인 내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균 감염을 막는 네. 그런 중요한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요. 자, 혈관 재건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안 나타나기 위해서 배액관도 집어넣어서 봉합을 했고 이렇게 돼서 중환자실 치료를 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서울대병원 집도의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가짜 뉴스로 많이 뭐 접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일 수도 있고 가짜 그렇죠. 뉴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계속 퍼지고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언론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잘 해서 중요한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야당의 대표가 이러한 테러의 희생물이 됐다. 네. 그런 상황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억측이나 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이것을 정쟁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게 되면은 네. 국민 안 그래도 지금 정치 양극화로 인해서 국민들이 둘로 쪼개져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생명을 도외시하는 방식으로 네. 가짜 뉴스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정부 당국도 신속하게 네. 가해자에 대해서 엄정한 투명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또 의문점 중에 하나가 왜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안 하냐? 왜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하냐? 네. 이거 뭔가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서울대병원 이 집도의가 직접 브리핑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수술 이후에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지만 그런데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 뭔가 민주당이 또 속이려고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환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의식을 되찾은 다음에 환자의 동의를 구했고 일반 병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하신 말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의사가 뭐 환자에 대해서 어떤 의료 정보, 네. 환자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유포하는 거는 검사들이 소위 뭐 피의사실 공표가 불법으로 돼 있는 것처럼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의사들을 함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환자가 이런 것들을 공공이 알 네. 권리를 위해서 동의를 했을 때만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수술을 받고 회복해 있는 상황이어서 네. 중환자실에 계실 때는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약간 의식을 수면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수술 후에는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거의 수면을 하는 그런 아하. 상태였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이 거쳐서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네. 이런 걸 아마 여쭤봤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인데 뭐 일각에서 인터넷 뭐 유튜브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억측과 가짜 뉴스가 또 잘못된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국민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오늘 서울대병원의 이 공식 브리핑을 보면 잘 회복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일반병실로 이송이 됐고 순조롭게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칼로 인한 외상이기 때문에 좀 더 경과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일반적으로 출혈을 동반한 이런 자상의 경우에 가장 합병증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네.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연 출혈 그러니까 잘 지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내부에 다시 새롭게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잔존물들, 네. 그런 빗떡들 이런 데 세균 감염이 돼서 내부에 농이 만들어지거나 그 농에서 만들어진 세균들이 전신에 네. 퍼져서 폐혈증을 초래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심각한 합병증이다 네. 이렇게 볼 텐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여기에 대한 처치를 잘 할 것이라고 믿고요. 대체로 이틀 3일 안에 네. 고열이 나거나 근데 고열이 난다는 것은 세균 감염이 확산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잘 넘기게 되면은 네. 큰 합병증 없이 아하.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의 깊게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사실 민주당에서도 비상의총을 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규탄을 했고요. 네. 철저한 수사, 조사, 전후 사정을 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의총장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피습된 상황 또 지난 대선 기간에 또 송영길 당대표도 후두부를 망치로 맞는 맞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도 성찰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든 이런 정치 현실 속에 이러한 악마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네. 우리 스스로도 깊게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었고요.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특히 지금 가짜 뉴스라든지 자작극이라든지 네. 이런 음모론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런 것들 넘어서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테러 사건이 확실하고요. 결국 상대방을 악마화한 우리 정치 문화, 네. 또 민주주의가 퇴행한 이 지금의 현실, 폭력을 용인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가해자, 이 피습을 한 이 피의자 김모 씨, 4일, 그러니까 오늘 중에 아마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 씨가 참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계획적인 범행을 할 때 그 전후 사정이 또 어떤지 행적이 어떤지 이런 것도 너무나 궁금한 게 좀 많은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이 충남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했었다. 그리고 거기에 월세가 밀려 있고 그다음 당원 가입을 보수 정당에 가입을 했었다. 2015년에 가입해서 5년 동안 당원 자격을 유지했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상황을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어떤 수사 과정이 나오기 전에 네. 우리가 앞다퉈서 이걸 재단할 필요는 없겠죠. 그것이 우리 국민 감정을 네. 더 폭발적으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방향으로 치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것을 음모론이라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사실 지난번에 송영길 당대표의 이게 이 망치를 휘둘렀던 70대 예. 이상의 그 남자는 가해자. 예. 감옥에서 제대로 수사도 받기 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첫 재판 전에 사흘 전인가요? 네. 구치소에서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습니다. 했다.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런 특히 네. 정치인과 관련된 대형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다룰 때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혼자 한 건지 네. 아니면은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하. 또는 조직적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닌지 예. 이런 것들을 수사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네. 이 피의자 신원을 네.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또 이렇게 자살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네.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굉장히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아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제 김모 씨 이제 주거지에서 과도, 뭐 칼갈이 이런 것들이 압수가 됐다라고 네. 또 보도가 좀 나오고 있던데 1년 넘게 범행 기회를 노렸다라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달 13일도 그렇고 지난 1일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일정을 소화하는 곳에 이 남성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따라다닌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마도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기까지에는 우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계속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이, 그런 개연성이 훨씬 크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참 민주당 뭐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뭐 기원하는 그런 목소리 네. 계속 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뭐 일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연기가 되고 그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정말 안타깝게 낙선하고 나서 제가 지역을 돌 때 네. 시장에서 이 옥수수를 파는 어머니도 정말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네. 그만큼 이재명 당대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의 사랑,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제대로 좀 바꿔주길 바란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당대표가 피습되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네. 멘붕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이 저한테 다 전화하셔서 예. 아니 우리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빨리 달려가 봐라,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술이 잘 마무리됐다는 말씀으로 안도에 이제 가슴을 쓸어 내리셨는데 정말 이제 빨리 쾌유하셔서 우리 당원들 앞에, 네. 국민들 앞에 늠름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경선이 지금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선거운동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당원들이 다 한결같은 그런 목소리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선대위 발대식도 뒤로 미루고 네. 당분간은 우리 대표님의 쾌유를 비는 그런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정치 일정들이 뒤로 이제 미뤄지고 이재명 대표의 쾌유가 먼저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언급해드린 이 이재명 대표 이제 테러를 가한 이 가해자 피의자 김모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서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과연 범행 동기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또 이 범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누구와 소통을 했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속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가 될지는 저희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장 심사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뭐 가짜 뉴스에 대해서 또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뭐가 진실인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진짜 의사하시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뭐 열상이다. 그리고 아니 이 특혜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왜 헬기 타고 이송이 됐지? 그리고 왜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안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이 나왔을 때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의사로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금 뭐 지적하셨던 헬기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은 국민이면 누구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는 네. 헬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 특혜 논란이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컨대 외상센터 부산에서 네. 서울에 있는 외상센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요청이 있었고 부산대 병원에서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네. 헬기를 사용하는 방법 말고는 없겠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언급해 드렸듯이 이 상처 부위가 정말 위중한 그런 부위고 제대로 치료가 돼야 또 정확히
또 전문적으로 치료가 돼야지, 그러니까 최선의 치료를 해야지 후유증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네.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그 의료진들이 있었고 특히나 부산대 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를 잘 했기 때문에 네. 부산의 의료진들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됐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가짜 뉴스가 계속 퍼지고 있어서 저도 막 들어보면은 아니 종이 칼로 뭐 이렇게 좀 다쳤다는 열상이라던데 이거 이렇게 헬기 타고 이동해야 되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오늘 이용빈 의원의 이 설명, 또 서울대병원 이 집도의의 브리핑, 이걸 통해서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좀 밝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뭐 가짜 뉴스가 워낙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자, 오늘 뭐 마을 의사 주치, 마을 의사 출신 우리 이용빈 의원과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특히 또 의사 출신이니까 이제 어려웠던 용어들 이런 것들 좀 잘 네. 풀어주셔가지고 아마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열상이 뭔지 자상이 뭔지 이것도 헷갈렸고 우리가. 네. 그리고 헬기는 정말 특권지만 타는 건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서울대 병원에서 왜 이제 브리핑을 안 하고 있었냐, 이것도 좀 궁금했었는데 이 검찰이 뭐 피의 사실 공표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개인 정보는 또 이 상태 이런 것들은 가족만 먼저 얘기를 해주고 본인 동의가 있어야 브리핑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좀 도움이 됐고요. 특히 이 왼쪽 목, 그러니까 뭐 피가 많이 안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맨 처음에 또 가짜 뉴스 좀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안 다쳤다, 열상이다, 종이에 베인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또 위중한 부위였고 심각했는지 또 지적을 실제로 해주셨어요. 피가 굉장히 많이 나셨고요. 네, 곁에 있었던 최고위원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실제 사진도 찍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피가 흥건하게 바닥에 적셔질 정도로 출혈이 심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언론 입장에서도 이걸 정확히 사실을 체크해서 팩트를 체크해서 네. 진실을 전달을 하고 그게 좀 잘 퍼지고 알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이고 그리고 어떤 카더라라는 식의, 그리고 어떤 장면만 딱 캡처해 가지고 이거 봐라, 나무 젓가락 뭐 나뭇가지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제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요. 언론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네, 우리 오마이뉴스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 처음으로 이용빈 의원 모셔서 말씀을 좀 많이 들어봤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새해 인사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오마이 TV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청룡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이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정말 많은 꿈들 성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저희가 뭐 의학적으로나 아니 전문적인 그런 판단 또 설명이 필요할 때 아니면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을 때 네.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